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의 흐름도 참 좋고 일부 알트코인들 불끈거리는 거 보니까 진짜 봄날과 함께 알트 시즌도 오는 건가? 이미 온 건가? 이런 기대감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44,000달러 지지 테스트를 잘 진행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 저항 구간으로는 일단 46,000달러 돌파가 중요한 구간으로 지목된 상태이고, 이후에 49,000달러 그리고 나서 52,000달러 이 정도 구간이 주의해야 될 구간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별다른 변수가 툭 하고 발생하지 않는다라면 상승 채널 잘 타고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52,000달러까지 나아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제시된 상태입니다. 알트코인 대장 이더리움도 흐름이 참 좋습니다. 일단 몇몇 전문 미디어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4,000달러 도달 가능성입니다. 일단 3,200달러를 돌파해낼 경우에는 이후에 3,500달러 그리고 나서 4,000달러 랠리 가능성, 요 정도 가능성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러시아와 인도의 움직임을 보면 달러 패권 시대와 관련해서 뭔가 큰 변화가 생기긴 생기려나 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러시아 국회의원이 비트코인으로 천연가스 대금을 받겠다, 이런 무시무시한 발언을 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러시아 총리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러시아 경제와 통합할 시점이다, 이 같은 멘트를 내놨습니다. 일단 러시아는 대놓고 이제 달러 상대 안 한다, 이런 나름의 전략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 이게 러시아의 원맨쇼로 끝나면 저러다 말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 그 뒤에는 지금 중국이 있고 그 옆에 인도가 엄청 적극적으로 지원 사격을 하면서 챙길 거 다 챙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는 러시아와 인도 사이에 루피 지불 협정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루블 지불 결제는 국제 무역 결제 수단이 달러에서 이제 자국 화폐로 대체된다는 것이고, 이건 역시 국경 간 결제에 해당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리플에 대한 주목도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인도가 리플렛을 사용해서 송금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리플과 무슨 상관이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상관 많이 있다. 요즘에는 그래도 영상 제작할 맛 나는 게, 하락장에서는 만날 저도 드릴 수 있는 말씀이 힘내세요, 좋아질 겁니다, 비전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런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강세장으로의 전환 조짐이 강하게 보이는 이 같은 시점에서는 확실히 마음도 한결 가볍고, 드디어 오는구나 강세장, 이런 생각, 어느 정도의 기대감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의 마음고생이 이번에 어쩌면 봄날과 함께 봄날처럼 찾아올지도 모를 강세장에서 잘 보상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44,500달러 지지를 받는 모습을 확인해주면서 강세장으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키우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 분석들을 통해서 바라보더라도 기술적 흐름이 좋아서 어쩌면 이번에는 5만 달러 돌파 상황까지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빠진 49를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하락해서 42%대에서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전히 도미넌스 상황 자체는 모호한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지난 1월과 비교해보면 도미넌스 자체가 2% 정도 올랐다는 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게이프는 비트코인이 상승 채널을 타고 완만하게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코인게이프는 일단 일간 차트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상승 채널을 유지하면서 완만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상승 채널 안에서의 횡보 흐름은 비트코인 가격을 잠재적으로 52,000달러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200일 지수이동 평균인 44,700달러 부근에서 저항이 존재하고 있다. 거래량을 동반한 가격 상승으로 해당 저항선이 깨질 경우에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인 48,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도 시세 흐름이 좋습니다. 현재 3,100달러 위에서 지지 테스트를 벌이면서 어쩌면 곧 3,200달러 위로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2.0 병합이라는 어마무시한 일대 사건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이 더욱더 자극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인게이프는 이더리움과 관련해서도 4,000달러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코인게이프는 이더리움이 3,284달러를 주말 사이에 돌파할 경우에 4,000달러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간 차트에서 이더리움은 2,150달러 선에서 믿을만한 지지선을 이중 바닥 형태로 형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쌍바닥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 2주 동안 상승 캔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3주 연속 상승 캔들을 만들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상승을 이어갈 경우에 다음 저항선으로는 3,391.4달러가 제시가 됐는데 이더리움의 주간 종가가 2,800달러대를 유지할 경우에 강세 전망은 유효하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이 같은 전망은 앞서 라케슈 우페디히에가 내놓은 전망과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는 이더리움의 이동평균은 강세 크로스오버를 완성했고 RSI가 플러스 영역으로 상승해서 저항이 낮은 경로가 위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가격이 삼각형 위에서 유지가 된다면 이더리움은 3,500달러까지 랠리를 할 수 있고 이후에 3,907달러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가격이 다시 삼각형 안으로 진입하면 봄세력은 이동평균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할 것이고 이럴 경우에 다시 삼각형 안에 좀 더 머무를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2,500달러와 3,000달러 범위에서 조금 더 다지기를 하게 될 것이라는 걸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6월 달에 난이도 폭탄이 떨어진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만큼 그러니까 이더리움 2.0으로의 전환이 6월 전후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지금 조금 더 명확해졌기 때문에 아랫방향을 향하기보다는 위쪽으로 랠리를 벌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일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암호화폐 시장의 대장들이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확실히 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바라보면 사실 단기적인 시세 흐름도 중요하지만 물론 엄청 중요하지만 이 통화패권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갈등 양상 역시 꽤나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 탈달러의 선봉에 서 있는 것은 단연 러시아입니다. 최근 천연가스, 원유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국제 결제 대금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러시아 의회에서 나오면서 참 커다란 변화의 지점을 지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러시아 총리가 지금 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러시아 경제와 통합할 시점이다. 이런 더 전폭적인 멘트를 내놨습니다. 비트코인 매거진 보도 내용을 보면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는 디지털 통화 거래 메커니즘을 지금 국가의 금융 시스템에 통합할 필요가 있다. 중앙은행과 함께해야만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러시아가 중국과 터키 같은 우호국들과 석유, 천연가스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의회에서 나온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더 주목도를 높였습니다. 의회와 정부의 상징성 강한 인물들이 이렇게 나서서 약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이런 발언을 하면서 이것들 작정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러시아는 서방 경제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국가적 수용에 더욱더 속도를 낼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달러에 대응하는 이 같은 모습은 가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주에도 당장 의미 있는 한방이 준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미온적인 모습을 보였던 인도가 이때가 기회다 이런 판단을 했는지 러시아와 루피 루블 지불 협정을 곧 마련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달러 결제 안 하고 인도 러시아 자국 결제 통화를 무역 결제 수단으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것이어서 와 인도 진짜 얍삽하게 얻을 건 다 얻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말로 하면 전략적인 실리 외교. 인도의 20만 수출기업을 대변하는 인도 수출기업연합의 회장 아 삭티벨은 CNBC에 출연을 해서 이르면 이번 주에 루피 루블 교역 메커니즘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인도 재무부와 인도 중앙은행이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업계에서 먼저 관련된 내용을 흘린 겁니다.
그는 인도 정부가 자국의 4개에서 5개 국영은행이 러시아와 교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중앙은행 총재와 재무장관, 은행 사이의 협의가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특히 러시아에 대한 수출은 많지 않고 농산물과 의약품에 그치고 있다. 이제 서방 전체가 러시아를 막아서면서 러시아에 진출하는 인도 기업들에게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뭔가 큰 변화의 조짐이 포착되는 그런 부분이고 서방의 강력한 제재가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즘 이런 전폭적인 결제 수단에 대한 변화 조짐이 포착되면서 결국 리플, XRP가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들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러시아와 중국, 인도가 리플렛으로 송금을 하는 것도 아닌데 리플이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의 상황과 리플의 비전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이번에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가운데 가장 빡센 것 가운데 하나는 단연 스위프트 퇴출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된 게 러시아의 금융결제망인 SPFS를 중국의 금융결제망인 CIPS와 연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도의 금융결제망인 SFMS 역시 러시아와 인도의 금융결제가 강화될수록 연계성이 강화될수록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루피 루블 결제가 강화될수록 인도의 FSMS와 러시아의 SPFS의 연계성 역시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중국, 러시아는 단일 통화 구축 작업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추후에 인도가 여기에 가세할 가능성 엄청 높은 상황이라서 충분히 함께 엮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단일 통화가 될지 아니면 기존의 자국 통화가 될지 그 수단 그것까지는 지금 단계에서는 알 수는 없겠지만 이들 엄청난 경제권이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이 지금 스멀스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 리플과의 관련성입니다. 이 이미지는 사실 엄청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핵심은 러시아, 중국, 인도의 금융결제망이 ISO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ISO는 새로운 국제표준 전문 ISO 20022의 도입을 올해 11월로 앞두고 있습니다. ISO 20022에는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 투자은행들이 참여하고 있고 여기에 블록체인 기업으로는 정말 유일하게 딱 리플 하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국경 간 결제 표준의 준수가 이제 곧 마련되고 여기에 유일하게 리플이 블록체인 기업으로서 참여하고 있고 이건 스위프트 2.0의 전 단계 정도로 바라볼 수 있다. 일단 여기까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판때기를 조금 더 단순화시키면 중국, 인도, 러시아의 금융결제 시스템은 ISO와 연결되어 있고 리플은 ISO와 연결된 유일한 블록체인 기업이고 가까운 미래에 중국, 인도, 러시아가 CBDC를 도입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국경 간 송금을 하게 된다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리플과의 관련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적인 구조가 이미 마련되고 있다, 마련됐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CBDC 시대가 본격화되면 리플이 더 주목도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고 저 역시 그런 주장을 지지하고 이런 관점에서 시장을 또 리플을 바라보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영란은행이 CBDC를 도입하고 블록체인으로 리플렛을 선택하면 땡큐 베리 머치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미 리플은 영국의 파운드와 CBDC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의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어서 사실상 기술적 자문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위프트 2.0을 리플이 완전 대체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사실 완전 대체라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다만 스위프트 2.0 시대를 구축하고 보완하는 과정에서 리플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대체제로서는 아니더라도 보완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상을 이미 확인하고 있고 구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국가들이든 기업들이든 블록체인 기반으로 국경 간 송금을 할 때 리플이 자꾸 언급되는 거고 비전적인 호재로 언급되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관련성이 리플, XRP 시세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지금 단계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리플, XRP 맥시멀리스트들은 결국에는 $1000, $10,000 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지금 단계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아시아 시장의 국경 간 송금 시장을 리플이 거의 먹어버렸다라는 점,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국경 간 송금 시장을 야금야금 먹어가고 있다라는 점, 유럽연합과 영국의 CBDC 연구기관이 리플로부터 기술적 자문을 받고 있다라는 점, 팔라우 같은 작은 나라들이 리플을 통해서 CBDC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점,
뭐 이 정도 상황을 종합적으로 바라보고도 리플이 뭔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뭐 그건 뭐 생각의 자유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뭐 미래를 예측하긴 어렵겠지만 지금의 현실이 리플이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가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낙관적인 기대감을 품고 있어서 그래서 좀 더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도 차분하게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3월의 봄날 계절이 주는 기쁨도 만끽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